한 리더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누구하고 일했느냐입니다. 즉, 그 리더를 어떤 사람이 보좌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봐라. 어떤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고 있는가.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왕의 리더십을 빛내주는 주연급 조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수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수고입니다. 손수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정자산보다도 앞서서 청백리, 그죠? 예. 손수고도 3번이나 재상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살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정을 이런 손수고 같은 사람한테 국내 정치를 맡겨야만이 장왕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중원에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외교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를 정벌하거나 하는데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손수고하고 장왕의 관계는 참 역대의 군주와 참모, 그 군주를 모시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수고는 청백리의 표상이고 훗날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요. 결국 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절로 감화되어 따르는 것이다. 즉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직접 보며 본받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보이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 즉 손수고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보였던 모범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손수고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손수고가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오늘은 저는 손수고하고 악사 우명과의 관계를 통해서 장왕이 얼마나 행운아였는가, 운이 좋았던 리더였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손수고가 재상으로 있을 때 궁중 연예인 가운데, 궁중 악사 가운데 우맹이라는 연예인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수고가 워낙 소탈한 재상이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궁중에서 이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연예인 단장 같은 인물이 우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중국 역사의 사람 이름 가운데 앞에 우자가 붙어 있으면, 이 우자가 배우 할 때 우자입니다. 배우, 탤런트 할 때. 그 사람 인변에 근심 우자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우자가 붙어 있으면, 그 우자가 붙어 있으면 배우맹이란 뜻이에요. 네, 배우맹입니다. 이 우맹과 손수고가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눕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고는 손수고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우맹이 하루는 시장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나왔어요. 그런데 저 앞에 손수고의 아들이 보이는 거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는 체를 하려고 딱 가서 보는데 몸을 피해버립니다. 우맹이. 왜 그런가? 손수고 아들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무를 해다 쥐고는요, 팔러 나온 거야.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손수고 아들이 나무를 쥐고 시장에다가 땔감을 팔러 나온 거야. 그 우명이 보니까 잔뜩 뒤에 땔감을 쥐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아는 체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할까봐 숨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기를 그렇게 인간 대접해줬던, 좋게 대접을 해줬던 손수고 생각이 나는데 손수고 집안이 저렇게 어렵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명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궁궐에 돌아와서 자기 분장실로 가서 손수고 복장을 합니다. 손수고가 입던 재상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얼굴을 손수고처럼 화장을 해가지고 손수고를 분장하고 손수고가 쓰던 모자를 쓰고 임금 앞에, 장왕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장왕이 궁정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데 손수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분장을 하니까 손수고가 깜짝 놀라니까 죽은 손수고가 들어온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우명인 거야. 장왕도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진짜 너 죽은 손수고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손수고에 대한 추억을 서로 나누는 거죠. 야, 손수고가 보고 싶다. 장왕은 이래가면서 그 옛날 손수고가 내가 이랬을 때 이랬지. 뭐 그럼 또 우명대로 또 손수고가 일화를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추억할 때 우리가 심령이 굉장히 영혼이 맑아져요. 그죠? 예, 좋은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면 카타르시스 작용을 합니다. 할아버지 얘기하고 할머니 얘기하고 또 부모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정황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참을 손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에 잠겨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 좀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우명한테, 임금이. 그래서 우명한테, 야, 오늘 너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다, 야. 내가 손수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말 좋은 시간 가졌다. 내가 너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 근데 벼슬 하나 주마. 이렇게 됐어요. 아니, 천하의 연예인 주제에 벼슬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넙죽 받을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명이 나중에 좀 며칠 있다가 대답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장황 입장에서는 뭐 anyway 좋다 그래. 며칠 있다가 얘기해라. 그럼 그때 벼슬 내려도 늦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는 한 2, 3일 있다가 우명을 만나가지고 장황이 그 벼슬 받으려고 했더니 안 할랍니다. 이렇게. 그 임금이 이제 깜짝 놀랐지. 남들은 지금 못해갖고 난리인데 이게 궁중악사 주제에 벼슬을 마다한단 말이야. 왜?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지 말래요. 마누라가 하지 말랍니다. 왜? 그랬더니 우명이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유명한 우명의 청량가라는 노래입니다. 탐관오리 노릇은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하고 청백리는 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구나. 탐관오리가 되면 안 되는 까닭은 더럽고 비천해서인데 그래도 하려는 까닭은 자손들이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라네. 청백리가 되려고 하는 까닭은 고상하고 깨끗해서인데 그래도 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자손들이 배를 골기 때문이라네. 그대여 초나라 재상 손수고를 보지 못했는가?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추면서 손수고 복장을 하고. 이 듣고 보니까 뭔가가 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장황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야차자차해서 손수고 집안이 지금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울 만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을 내려줘서 손수고 집안의 생계를 보살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손수고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우명의관입니다. 우명이 손수고 옷을 입고 손수고 모자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워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흉내를 낼 때 쓰는 사자성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정신적 멘토로 삼을 때, 그죠? 예. 그럴 때도 우명의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요 우명에 관한 이야기는 사마천 사기 가운데에서도 골계열전이라고 하는 연예인들만 기록해 놓은 편에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우명하고 초나라 장황하고의 또 다른 일화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초나라 장황의 애마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장황이 이제 대외 정보를 많이 나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전투에 항상 데리고 다니는 말이 있고 또 예비적으로 여러 명마들을 거느려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난히 아끼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장황이. 근데 이놈은 말을 너무 아껴가지고 매일 고기 반찬 먹이고 뭐 대추 먹이고 비단 이불 덮어주고 침대에서 재웠어요. 말을. 그러니까 이놈은 말이 운동을 안 해갖고 비만증에 걸려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말이. 그 장황이 얼마나 가슴 아파. 그지? 애끼던 말이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신하들한테 엄명을 내립니다. 야, 나무로 관을 잘 짜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장례 치러줘라. 세상에 죽은 말을 나무관에 짜가지고 날 잡아서 장례를 치러줘라. 그리고는 잔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됐어요. 신하들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사람한테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세상에 죽은 말한테 살았을 때는 이뻐서 뭐 고기 반찬 먹이는 거 봐줬다 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관까지 짜가지고 날 잡아서 장례를 치러주라 그러니까, 그러고는 엄포를 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그때 우명이 나타납니다. 대왕. 왜? 대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신하들이 저놈의 자식이 지금 뭐 한마디 하려는가 보다. 지금 큰일 났다. 저거 이제. 대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왕도 이제 말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또 세게 나갑니다. 뭐 임마.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뭘 임마. 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제 아이고야 큰일 났네. 저거 이제 혼나게 생겼네. 이제. 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뭘 어쩌라고 임마. 대왕이 얼마나 아끼시던 말인데 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나무관이 뭡니까? 돌로 관을 만들어야 된다. 대왕이 얼마나 아끼던 말인데 나무관이 뭡니까? 돌로 관을 만들어서 멋지게 조각도 하고 그 다음 진짜 날 잡아서 부고장도 돌려야 됩니다. 이웃나라 임금들한테도 부고장을 돌려서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초나라 장왕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말 장례식을 치르니까 오세요 라고 부고장도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초나라 장왕은 사람보다 말을 더 아낀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 알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야, 씨,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그냥 고기는 삶아 먹고 뼈다귀는 대충 추려서 그냥 땅에다 묻고 말아라. 라고 우명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골개열전에. 리더가 그죠 한순간에 자기의 기분에 치우쳐서 지나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고가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바로 잡을 수 있는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 정도 그죠 배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